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라면에 대해서 쥐뿔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카람이라는 이제 훌륭한 가이드를 통해서 막 걸음마를 뛰어가는 라면 신생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라면 응애의 입장에서 리뷰하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아빠가 자꾸 라면을 유튜브에 올려서 줄을 서게 한다. 제가 줄을 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줄을 서게 하는 건 그 식당의 훌륭한 라면입니다. 원래 줄을 설 집이었어요. 원래 맛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간 곳은 어디냐면 연남동에 위치한 라면 연구소 소바하우스 맨야준입니다. 그냥 맨야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바하우스 맨야준이 있습니다. 저는 11시에 갔는데요. 여기는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여긴 줄 서는 매장은 아닙니다. 12시쯤 가면 이제 줄을 쓰기 시작하고 오픈런을 하시면 줄을 안 서야 됩니다. 11시에 오픈을 하고요. 매니아준과의 차이점은 소바하우스 매니아준은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스케멘, 시로, 쇼유라멘, 쇼유라멘. 쇼유라멘과 시로, 하얗다란 뜻이죠. 백간장라면, 간장라멘, 그다음에 츠케멘이 있는데 츠케멘은 지금은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정 매니아준의 두 번째 매장입니다. 11시부터 8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에 뭔가를 드시고 싶으신데 이 근처에 있다. 그럼 가시면 됩니다.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7가지 일본 간장을 블렌딩한 타레, ACM 파이워터 생체 활성수. 이거 약간 그냥 얘기만 들으면 옛날 육각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물을 이 통에다가 넣으면 여기 회오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육각형의 형태를 가진 물을 만든다고 이렇게 돌아가 물이. 그래서 마치 이런 거를 생각나게 하는 멘트였는데 아니었어. 물에는 이제 연수와 경수란 게 있대요. 물 소믈리에 분들은 차이가 확연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혀가 그렇게 고도로 뛰어나지 않아서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육수를 뽑아내는데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자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은 ACM 파이워터, 육수에 이제 제주 구엄닭, 지역 농장 토종닭. 한국은 지역닭이 별로 없어요. 아주 대표적인 지역닭이 약간 좀 오골계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오골계는 누가 봐도 일반 닭하고는 차이가 나잖아. 피부도 까맣고 뼈도 까맣고 육수도 다르게 나고 그게 끝이야. 다른 닭이라 그래서 막 엄청 다르고 이렇지 않단 말이지. 근데 일본은 지역마다 이제 지돌이라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닭이 다 다른 종류의 닭들이 많아. 그래서 뭔가 지방이 많은 닭, 오래 끓였을 때 조금 더 감칠맛이 많이 나는 닭. 근데 여기는 이제 제주 구엄닭이란 걸 사용하시고 바지락, 돼지 사골, 제첩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한솥에서 총 8시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나고 있다. 차슈를 라오스 비장탕 훈연칩으로 조리를 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소바하우스 맨야준에 만드는 소요라멘, 시로 소요라멘에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육수 본연에서 나오는 감칠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만들고 있습니다. 라멘은 감칠맛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칠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 짜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짠맛보다 감칠맛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미원 같은 거를 막 때려가지고 먹으면 혀가 엄청 막 찌릿하면서 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실제로 미원은 혀에만 그렇게 느껴지지 염도 자체가 높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하냐, 그냥 예전에 요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봐도 세팅이 너무 많아. 라면집인데 그냥 여기는 매장이 일이 개 많은 것 같아. 향미유, 육수, 고명, 차슈가 4종류. 여기에서 슈마이도 만들고 완탕도 만들어, 아지타마고도 만들어. 브레이크 타임도 없어. 재면이 나오는 게 있고 손반죽면이 있어. 비장탄, 훈연 이렇게 해가지고 차슈가 4종류야. 왜 이렇게 빌드업을 했냐? 라면 비쌉니다. 비싸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고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코스트가 1,000원인데 15,500원에 파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 매장은 약간 사장님이 나는 라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맛을 만들어 내보고 싶다. 라면 제육이 보면은 나중에 1,000엔이 넘는 라면이 나와요. 거기 대머리 사장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1,000엔이 넘는 라면을 만들고 싶다. 벽을 넘었어요. 여기는 15,000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차슈가 4종류, 이 뒤쪽에 2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멘마예요. 멘마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시금치, 완탕이 2종류인데 하나는 돼지고기고 하나는 새우야. 이걸 다 따로 빚어야 돼. 새우 따로, 돼지고기 따로, 파채 썬 거에다가, 이거는 적양파 찹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미유에다가, 닭기름에다가, 듣기만 해도 빡세 보여. 일하시는 분들이 다 피곤해 보였어. 자, 얘는 뭐냐? 소고기, 와규, 등심, 수비드 이후에 비장탄으로 향을 입힌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수비드 돼지 등심입니다. 그 다음 새우 완탕, 돼지고기 완탕. 유자 껍질이랑 생강을 썼다 그러셨나? 약간 좀 산미와 무거움을 좀 덜기 위해서. 그다음에 맛계란. 이거는 별도로 추가시켰을 때 1,500원이 들어가고요. 여기 맛계란도 속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면집을 한 5군데 정도 가봤는데 속이 차갑게 나온 게 세 집이었고 따뜻하게 나온 게 2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차갑진 않다라는 거야. 어디는
이런 스타일을 하고 어디는 이런 스타일을 한다라는 거.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따뜻한 걸 더 좋아한다. 이건 이제 같이 가신 분이 시킨 건데 요건 이제 백간장으로 돼가지고 조금 맑게 나오는 느낌이고, 요 쇼유의 라면은 국물 자체가 동물성 지방이랑 달큰하면서 간장의 좀 진한 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 국물이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금 더 그 멸치라던가 그런 건어물에서 나는 향이 조금 더 강해요. 멸치국수 같은 게 조금 더 강한 맛이 나면서 간장 향이 조금 더 옅어져. 똑같은 베이스에다가 하나는 백간장, 한가는 일반 간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육수가 좀 달라. 이것도 육수가 두 종류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리고 면도 1,000원을 내면 손반죽 면으로 바꿀 수 있어. 근데 제가 시킨 건 이렇게 미끈한 면이잖아요. 이건 이제 제면면. 자, 그리고 또 뭘 만드냐면 흑돼지 슈마이를 만듭니다. 3,000원이에요. 이게 한 이 정도 사이즈?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딘타이펑 이런 데서 나오는 조그만한 거 4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큼지막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모둠 차슈가 있어요. 이게 아까 들어간 4종류라는 거예요. 간이 돼서 두껍게 썰어져 있는 녀석이 있고, 얇게 썰어져서 수비드로 된 녀석이 있고, 얘가 목살인가? 그걸로 아는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잘라져 가지고 식감이 조금 더 꼬들꼬들 쫀득하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 식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구엄닭 유정란 고기밥이란 게 있습니다. 구엄닭을 육수에 쓰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파 썬 거랑 밑에 밥이 있고요. 이 고기는 이제 돼지고기로 추정. 그리고 진짜 맛있는 등심 차슈란 게 있었는데 내장이 2,500원에 나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꽤 돼요. 한 이 정도 사이즈. 큼지막한 거. 면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면이 씹으면 그 심지가 약간 좀 느껴지는 듯 하면서 조금 단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런 면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면이 그냥 후루룩 넘어가면서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만 살짝 남아있는 이런 느낌의 면들로 갈리는 것 같아. 소바하우스 맨야준의 면은 여기는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푹 익혀진 면인데 먹었을 때 쫄깃쫄깃한 느낌 정도만 있고 심지가 씹히는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 단단한 느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도 라면을 약간 덜 익혀서 먹기 때문에 한 2분 15초 정도만 익히고 먹거든요. 그냥 여기는 약간 좀 푹 익혀져서 부드러운 면이다. 육수는 파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정도를 분간해낼 실력은 안 되는 것 같고, 먹었을 때 돼지랑 닭이랑 그 해산물이 지금 다 섞여져 있어요. 재료 보면은 여기 표시된 재료들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육수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지락, 돼지, 사골 이런 것들은 그 별도의 육수나 간장 양념의 맛을 낼 때 들어가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 아미노산이 섞여가지고 이노신산하고 구안일산인가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상승효과 8배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신동민 셰프님이 좋아하시던 거. 그러니까 리브 핵산 계열과 아미노산 계열이 만나게 되면 그죠. 그 시너지가 8배 증가하게 돼요. 그 효과가 이제 나와요. 이거 만화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라면을 먹잖아요. 짜지 않은데 되게 혀에 강렬하게 와닿아요. 이게 감칠맛이 약간 좀 양날의 검 같은 게, 감칠맛이 너무 진하면 쓴맛이 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쓴맛은 안 났고요. 대신에 되게 짜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먹을 때는 되게 짜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여기를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마셨느냐? 아니다. 진짜 염도가 높은 매장들은 나오면 물을 계속 마셔요. 근데 여기는 물을 계속 마시진 않은 걸로 봐서 염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감칠맛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차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녀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얘 두꺼운 녀석이 지금 이 사진은 안 보이는데 이 뒤쪽에 잠겨 있어요. 일부러 담가서 주신 것 같아. 최대한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가 담겨 있는 상태로 먹으면 맛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일단 간장 양념도 쫙 배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었고, 이 두 녀석은 상대적으로 걔보다 이제 염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걔는 약간 좀 간장에 충분히 조림을 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샤슈 4가지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고, 식감은 이 녀석이 좋았습니다. 이 녀석 얇게 썰어가지고 면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았고, 완탕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졌고, 육수도 진하면서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기름하고 잘 조화가 된다. 보통 이렇게 기름만 떠먹으면은 이게 그 닭기름이랑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되게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덜어내려고 파채나 특히 이 부분, 그 적양파 같거든요. 이거 여기랑 같이 떠서 먹으면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적양파 자체가 약간 좀 씁쓸하면서 매운 향이 좀 나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좀 기름기 있는 국물이랑 먹었을 때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 이게 또 면이 제가 또 국물을 좀 달라고 해서 한번 좀 같이 얻어 먹어봤거든요. 좀 달라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동물 계열 육수보다 어패류 계열 육수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왜냐면 워낙 그 비폴이랑 멸치 육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향의 육수를 좋아해서 그런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 닭고기인데 닭육수랑 적절히 섞여가지고 그런지 괜찮았습니다.
사실 닭육수가 맛있긴 한데 닭육수가 되게 정권지르기 같은 맛이야. 그래서 닭육수에서 나는 맛은 그냥 닭육수에서 나는 맛이야. 뭔가 이게 그 변화폭이 적어. 닭육수는 그냥 직구야. 그냥 감칠맛의 정도 차이지 국내 닭 종류도 여러 가지가 아닐 뿐더러 닭육수에서 나오는 맛은 그냥 그 치킨 스톡에서 나는 감칠맛의 농도 정도의 차이지 뭔가 맛이 엄청 틀리진 않은데 해산물이 좀 들어가면 확실히 풍미라던가 향이라던가 이런 게 폭이 좀 넓은 느낌? 그래서 닭육수는 그냥 깔끔하고 직구처럼 강렬한 맛이라면은 약간 좀 해산물 육수는 조금 변하고 같은 느낌인데 폭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동안 다녀왔던 라면 가격들에 비해서 고가인 편이에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은 곳인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다. 자, 그리고 이렇게 라면, 남자 넷이서 라면을 먹고요. 걸어가지고 디저트를 조지러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는 가게였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먹었던 케이크 중에 굉장히 맛있었어요. 포포 means nothing이라는 곳인데 실제로 이제 사장님이 프랑스에서 제과를 하셨더라고요. 말차 몽블랑. 이 사진보다 이 설명이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글에서 맛있음을 느꼈는데 딸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프렌치 가또인 프레지에입니다. 무슬린 크림에 피스타치오와 골드럼을 살짝만 넣어 감칠맛을 높였고 산딸기 줄레로 부족한 산미를 더했습니다. 시트는 말리듯 구워 키리쉬 앵비바주를 충분히 머금되 축축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키리쉬가 그거 아니야? 체리로 만든 고도술, 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2일의 숙성을 통해 마지펜에 크림을 스며들게 하여 특유의 낙선 마지펜 식감과 맛을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절반 정도밖에 몰라요. 이 산딸기 줄레는 산딸기로 만든 이 소스입니다. 여기 산딸기 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예요. 산딸기 줄레. 무슬린 크림이 여기 요거. 무슬린 크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피스타치오랑 럼을 넣어가지고 약간 어른의 맛을 첨가했다. 말리듯 구워. 수분을 거의 다 빼서 구운 다음에 이 부족한 수분을 키리시 앵비바주로 만들어서 시럽으로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트를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이 시럽이 촉촉히 스며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원래 부드러운 시트에다가 시럽을 바르면 너무 물크러지니까. 이 위에 올라간 게 이게 마지펜. 이 마지펜이 아몬드 페이스트랑 밀가루랑 설탕이랑 만드는 거였나? 무튼 이제 본인의 그 디저트에 대한 철학이 잔뜩 담겨 있다. 그 다음에 밤 말차 몽블랑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밤하고 말차 크림이랑 안에 들어가 있는 밤 꽁피, 밤 조림. 그래서 이렇게 티 시켜가지고 먹었고요. 실제로는 저는 이제 집에 식구들 주려고 종류별로 다 사왔습니다. 지금 여기 그 신세계백화점에서 팝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메인인 것 같았어요. 장미. 이거 저는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우재가 하나를 홀랑 다 먹었어요. 무슨 맛이 나냐 그러니까 포도 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포도맛 아닌 것 같은데 마달못한테 지금 뺏겨가지고 조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포도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포도 맛이라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남동 소바하우스 맨야준에 다녀왔고요. 오늘도 맛있는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